네. 우선 지난 시간에 그럼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물질은 스스로 운동한다. 입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입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스스로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물질한테 사실은 열을 가하면 열을 받은 물체의 운동은 빨라진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런 것보다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운동을 하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확산하고 증발이 있었죠. 확산하고 증발이 있었고 요 확산은 입자들이 많이 뭉쳐 있는 곳에서 입자들이 뭉쳐 있지 않은 곳으로 퍼지는 전체적인 어떤 입자의 운동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몇 쪽이냐면 아직은 지금 하나씩 볼게요. 108쪽 준비하세요. 페이지 52, 108쪽 준비하고 보도록 하면 되겠다. 확산이라는 건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입자들이 많이 뭉친 곳에서 많이 뭉쳐있지 않은 곳으로 퍼져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면요. 냄새가 퍼지는 거, 이런 거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증발이라고 하는 것과 확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증발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나야 되냐면, 물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바로 증발이다라고 했잖아. 표면. 이 표면에서만 날아가는 게 증발이에요. 자, 요거를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왔던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2 108페이지를 보세요. 네, 108페이지에 12번 문제 질문 다시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내용인데요. 어,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 자, 이 문제, 과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를 봤을 때 단축해서 함축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 두 가지 배웠잖아. 방금 뭐와 뭐가 있었다? 확산과 증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산하고 증발되는 거 두 개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알코올 바르면 어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잠시 날아가는 건 얘가 알코올이 우리 피부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방향제, 향기잖아. 향기는 어떻게 되는 거다? 퍼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확산이다. 그러니까 전체로 퍼져 나간다. 방안 전체를 채운다. 이런 게 확산이란 말이야. 어. 네, 좋아요. 질문 계속 남겨두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채팅창 여러분 다 DM으로 보내주세요. DM으로만 채팅하기 바랍니다. DM으로만 바꿔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 기억은 뭐냐면, 난로 주변이 따뜻하다, 이거는 따뜻한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거지. 따뜻한 이유. 난로 주변이 왜 따뜻하냐? 바로 요 난로에서 열이 직접 나한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복사열의 형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복사는 입자의 운동이 아니라 열의 이동이죠. 따라서 열의 이동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입자가 운동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프라이팬 위에서 버터가 녹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열이 전도돼서 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4번. 109페이지 4번을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질량 변화를 관찰했다 그랬잖아. 뿌려놓고 질량 변화를 관찰했다. 요거는 이제 향수 입자를 뿌려놓고 나면 얘는 두 가지 다 설명이 돼요. 얘는 증발도 되고 증발로 설명도 해도 되고 확산도 설명이 되지. 둘 다 얘는 설명이 가능한 거야. 둘 다 어쨌든 스스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건데 여기 있던 애가 날아가니까 점점 질량은 감소하겠지. 그때 우리가 어, 확산이나 증발이 잘 되는 조건 중에서 온도가
높으면 더 잘 되죠. 왜 잘 된다?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건 항상 입자의 운동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입자들이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확산이든 증발이든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질량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모든 방향으로 확산돼서 퍼져나가고요. 기온이 높을 때가 확산이 더 잘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게 뭐냐면, 자, 확산이 잘 될 조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중에 하나가 건조한 날인데, 여기 있는 입자들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미 바깥쪽에 입자가 많으면 잘 날아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습도야. 습도가 높은 날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잘 못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보다 습도가 낮을 때, 즉 건조할 때 확산이 잘 일어난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추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 보기 전에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냐? 이런 질문했는데 바이러스는 이제 요 입자하고는 다르지. 바이러스는 입자라고 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들어갈 수 없다. 음. 따라서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 문제 보도록 하면은 106쪽에 5번, 106쪽에 5번 먼저 볼게요. 106페이지에 5번, 맞아. 5번 질문 있었다. 미안. 선생님 잠깐 착각했네. 자, 106페이지 5번을 보게 되면, 자, 이 확산과 증발에서 중학교 우리 파트에서 암모니아 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기억나죠? 암모니아 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암모니아 수가, 여러분이 암모니아 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물이잖아, 물. 물에다가 암모니아라는 녀석을 녹여놓은 게 암모니아 수예요. 요게 암모니아 수거든. 요 빨간색 입자가 바로 암모니아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는 뭐냐면 요 암모니아 입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날라가. 그래서 암모니아 수 물이지만 여기에 입자들이 날아가서 확산하게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솜을 넣었죠? 여기에 지금 암모니아수가 묻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암모니아수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데, 지금 여기에 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C가 먼저 색깔이 변하고 B가 색깔이 변하고 A가 색깔이 변하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여기 있던 애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왔던 애가 다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확산은 항상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따라서 C에서 B, A 순으로 색깔이 변해.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지다 보니까 C, B, A 순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쯤 가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사방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항상 확산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거야. 근데 차피 이 오른쪽은 이미 왔던 길이기 때문에 색깔이 한번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A 쪽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확산은 항상 모든 방향으로 항상 확산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하는 확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 입자가 지시학과 반응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확산, 냄새도 확산이니까 여기 찾으면 되겠다. 좋아요. 암모니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에 가면 이제 분자, 우리 물질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분자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 분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입자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질소라고 하는 원자와 수소라고 하는 원자 세 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질소와 수소 세 개로 이루어진 입자가 암모니아고 얘는
사용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뭡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냄새가 좀 나고요.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가면 좀 오줌 냄새 같은 거 나잖아. 그 암모니아 냄새가 이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암모니아가 꼭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 암모니아에 포함된 요 질소라는 녀석이 식물들 있잖아.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 요 암모니아에 있는 이 질소 성분이 반드시 식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원소예요. 그래서 요 암모니아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어. 질소 비료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질소 비료를 만든 다음에 이게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식물들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게 돼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게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물질인데 여기서의 특성은 얘가 이제 지시약을 만났을 때 색깔이 붉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암모니아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물에다 녹였을 때 얘가 기체가 돼서 잘 날아간다. 그런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노벨상 받은 분자야. 이걸로 노벨상까지 받은 분자가 되는 겁니다. 뭐 장단점은 상당히 어렵죠. 단점? 암모니아 단점은 이게 또 너무 많이 우리가 냄새 맡으면 우리 몸에 좋지가 않아요.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냄새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게 좋다. 어, 우리 몸에서도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야, 이 암모니아 얘기만 해도 끝이 없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 여러분들이 고기 먹었어, 고기. 이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남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오줌으로 배출을 해야 돼. 그래서 오줌에서 냄새가 비슷한 냄새 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독성 물질이거든, 암모니아가.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해가지고 우리가 오줌으로 보내는 작용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는 암모니아는 아니야. 이미 암모니아의 독을 우리 몸에서 해소한 이게 요소란 녀석이야. 비슷하긴 한데 독성 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문 보면 또, 여러분들 아주 궁금증이 많은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네, 프린트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질문 들어왔던 건데,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에서 보면, 이 5번에, 프린트 5번에, 여기 5번 볼게요, 5번.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물보다 빨리 증발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입자 사이 인력이라는 게 나오거든? 우리가 이 액체인 입자가 증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액체인 아세톤이나 액체인 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이 다 입자야. 그럼 얘들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잡아당기는 힘 같은 요런 힘이 있거든. 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 이걸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력이 물질마다 다 다른데 인력이 세면은 내가 날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나 이제 날아갈게 이러는데 가지 마 이러면서 세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세면은 잘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날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력이 약하면 반대로 날아가기 쉬운 거지. 인력은 서로 끈끈하게 서로 잡아주고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빨리 증발한다는 건 입자사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증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22번 문제 보면 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랬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여기에 지금 입자가 3개가 있었어. 근데 얘들이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여기다 열을 가했어.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얘들이 항상 온도라는 건 뭘 증가시켜준다고? 입자의 운동을 빠르게 해주는 게 무조건 온도예요. 그럼 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운동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입자 애들의 하나하나.
요 입자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의 크기, 종류, 양은 바뀌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증가해도 개수라든지 질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야. 온도가 증가하는 건 뭐에만 영향을 주는 거다.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 운동만 활발해지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자, 빵 냄새가 난다. 자, 스스로 운동하는 이거 뭐예요? 냄새니까 확산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향기가 퍼진다. 뭐예요? 향기니까 얘도 확산이죠. 자, 오후에 사라졌어. 자, 이슬, 물이 날아갔어. 이건 뭐라고 한다고? 증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증발과 확산이 모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뒤에,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는 뭐야? 확산이고, 얘는 뭐야? 증발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공통적인 걸 찾으래. 확산과 증발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바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이게 공통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야 되겠지? 공통적인 거. 됐고요. 자, 25번. 물질들은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증거. 뭘 찾아라? 뭐 찾으라는 거야? 둘 다 찾으라는 거잖아. 확산이 있으면 찾고 증발이 있으면 찾아라 이거잖아. 그치? 자, 염전에 가둬둔 바닷물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 염전이라는 건 우리가 소금을 얻기 위한 것인데 소금이 왜 남냐면 바로 여기 있는 물이 증발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의 증발을 설명한 것이고 자, 꽃향기 맡은 거 얘 뭐예요? 확산이고 자, 플리페 맺힌 이슬이 점점 사라진다. 이슬이 어떻게 된 거지? 날아간 거잖아. 물이잖아. 증발. 자, 그다음에 초콜릿이 녹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열에 대한 거잖아. 열. 열의 이동이니까 얘는 다른 이야기죠. 음. 자, 미음. 미음 때문에 질문 많이 했는데 빵을 꺼내 놓으면 빵이 딱딱해진다. 빵이 왜 딱딱해지냐? 요 빵 속에는 수분이 있어요. 수분. 수분이라는 건 물기를 말하는 거지. 이 빵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축축한 땅이 있어. 땅이 축축해요. 원래는, 그치? 땅을 깊이 파보면은 약간 시원하단 말이야. 왜냐면 땅 속에도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분이 다 날아가면은 땅이 어떻게 돼? 갈라지면서 가뭄이 오지? 이것도 빵이 딱딱해지는 것과 땅이 딱딱해지는 것 같은 원리죠. 따라서 얘도 증발이 되는 거야. 음. 은조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16번 문제에서 16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암모니아 수가 있잖아. 이 암모니아 수가 날아갈 때 날아가는 건 항상 기체예요. 지금 여기 액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날아가는 건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야. 따라서 기체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붉게 변하는 이유는 이 페놀프탈레인이 암모니아수를 만나면 붉게 변한다고 했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모든 방향으로 확산이 이루어진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다. 입자의 움직임을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됐죠? 자,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맞나요? 암모니아 수는 왜 묽냐고? 어, 암모니아 수가 왜 묽은 암모니아 수냐고? 그거는 묽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다가 암모니아를 녹인 게 암모니아 수라고 했잖아요. 물이 한 80%고 여기다가 암모니아 수를 20% 녹이면 그게 20%짜리 암모니아 수가 되는 거야. 이 묽은 암모니아 수, 진한 암모니아 수 이런 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쉬운 답변 됐죠? 오케이. 자, 진도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오늘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110페이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에서 여러분 상태라고 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어떤 한 가지 물질, 물을 생각해봐, 물. 물은 고체 상태면 얼음이고, 액체면 물이고, 그 다음에 기체면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 과학에서 말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고체, 액체냐, 기체냐, 요거 말하는 거야. 우리 근데 현실에서는 국어적인 표현에서는 어때요? 너 상태가 어떠니? 그러면 나 지금 되게 힘든데? 나 지금 되게 팔팔한데? 나 지금 기분 좋은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상태가 있잖아. 근데 과학에서의 상태를 말하면 과학에서는 세 가지 상태만 있다. 중학교 과정에선 그래요. 고체, 액체, 기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 플라즈마라는 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우주에는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는 게 있는데 걔는 좀 이제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물질의 상태가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고 달라질 수 있느냐면은 고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입자가 우리 지금 얘기했던 입자 있죠, 입자. 입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바로 고체야. 액체는 뭐냐면 요 입자 하나, 요 입자 하나는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요 입자 사이에 약간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거야. 꿈틀꿈틀, 꿈틀꿈틀. 이게 액체야. 그래서 액체 상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들은 자기들끼리 여기서 여기 있던 애가 자기들끼리 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흐를 수 있어요. 고체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흐를 수 없어요. 흐르지 않아요, 애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체는 액체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고체를 이루는 입자 하나, 이 입자 하나와 액체를 이루는 입자 하나와 기체를 이루는 입자 하나. 이 입자들은요, 이 입자 하나와 이 입자 하나와 이 입자 하나는 모두 같은 입자예요. 단지 이들 사이에 운동의 빠르기와 거리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슬라임 같은 거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에요. 약간 고체와 액체 중간 정도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음. 자, 그래서 고체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 고체와 액체, 기체를 구분할 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딱딱한 게 고체고 흐르는 게 액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들의 이제 성질을 한번 보면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모양과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체는 장소가 바뀌어도 얘는 모양. 여러분들 얼음 생각하면 돼, 얼음. 얼음을 컵에다 놨든지 다른 컵에다 옮기든지 간에 얼음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따라서 모양도 얘는 일정하고 부피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액체는요, 얘는 컵이 달라지면 넓적한 컵에 있다가 길쭉한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모양은 어때? 바뀌어요. 그래서 액체는 모양은 바뀔 수 있어. 그런데 부피는 안 바뀌죠. 얘가 10mm면은 얘도 10mm지. 너네들 재밌는 게 있는데, 어, 사촌 조카라든지 아기가 있다 그러면 3살 이하의 아기야만 통하거든. 3살 이하의 아기한테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우유를 주는데 이 우유를 긴 컵에다가 이렇게 주고 하나는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다가 줘보세요. 어. 그러면서 애기한테
이게 좋아하는 이게 좋아하는 우유 같은 걸 준 다음에 자, 더 많은 거 가져가. 더 많은 거 너 먹어. 이러잖아.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 똑같은 양이라고 따졌을 때 아기는 여기 높은 게 무조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액체는 이렇게 흐르면서 모양은 바뀌는데 부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겠지, 그지? 액체는 부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기체는 어떠냐면 기체는 얘는 모양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죠. 여기 선생님이 풍선이 있어, 풍선. 여기 지금 풍선을 가져왔는데 이 풍선을 가져왔는데 이 풍선이 어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사진 보세요. 선생님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이 누르면 모양도 바뀌잖아, 그치? 그리고 부피도 바뀌어요, 얘가. 불면은 더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어 기체는 모양도 바뀌고 부피도 바뀐다. 이게 차이점이야. 알겠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고체, 액체, 기체, 모양과 부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압축되는 정도. 압축이 가능한가? 어, 고체와 액체는 압축이 안 돼요. 얼음을 압축해봐. 안 돼. 물을 압축해봐. 안 줄어들어. 근데 풍선을 누르면 압축이 된단 말이야. 기체는 압축이 돼요. 왜냐면 기체들은 요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 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이 된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운동성은 방금 설명했어요. 자, 운동성을 볼까요? 어, 고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둔하다. 왜냐면 제자리에서 그냥 얘들은 제자리에서 그냥 막 떨떨떨 떨고 진동밖에 못해. 그지? 근데 액체들은 좀 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체는 매우 둔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액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성. 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거리인데, 입자 사이의 거리. 어때요? 고체는 거리가 매우 가깝고, 액체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기체는 더 떨어져 있는 거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거리를 보게 되면 기체로 갈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배열. 입자의 배열을 보면은 고체는 어떨까? 매우 딱딱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규칙적이다. 액체는 불규칙적이다. 기체는 매우 불규칙이다. 이게 바로 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특성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입자의 종류나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입자는 그대로야. 입자는 그대로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총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달라질까요? 아니죠. 질량은 항상 일정한 겁니다. 요게 바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그들 사이의 특성의 관계예요. 네, 풍선이 원섭이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 풍선이 터지는 이유는 뭐냐 했는데 풍선을 불게 되면은 얘가 입자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풍선이 견디지 못하고 입자 운동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풍선은 상태가 뭘까? 고체야. 자, 보면 여기 지금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자, 풍선 있잖아. 이렇게 풍선. 풍선이 왜 터지냐면 우리는 풍선이 다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풍선 안쪽에서 기체들이 매우 빠르게 운동하고 있고 이 기체들이 풍선 벽면을 부딪히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거든. 그치? 그리고 이 풍선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물질들은 다 입자로 돼 있어요. 풍선도 결국에는 이 입자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무한정 불다 보면은 입자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죠. 인력. 그 인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풍선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 떨어지는 빈틈이 생기는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풍선이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풍선은 왜 작아질 수 있나요? 입자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아, 그렇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작아져요. 왜냐면, 봐. 왼쪽에 입자가 4개가 있었어. 이땐 입자 운동이 활발했어. 근데 똑같이 4개가 있는데, 얘들이 입자 운동이 느려졌어. 운동이 느려지는 거야. 운동이 느려지면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같은 기체라고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느려진다 그랬잖아.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네, 풍선이 커지는 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낙서 금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교재에 여러분들 111쪽. 자, 여러분의 시간이 왔어요. 자, 2번. 자, 철, 식초, 산소, 설탕, 우유, 식용유,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중에서 고체인 거 골라보세요. 고체. 자, 채팅창에 DM으로 쓰세요. 고체인 거. 철 고체죠? 철 고체고, 그 다음에 설탕 만질 수 있는 고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고체죠? 자, 액체 골라보세요. 액체. 식초, 액체죠? 우유, 식용유, 액체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지. 잘했어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자, 3번, 4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자, 세 가지 상태 중 어떤 상태입니까? 자, 문제 나오면 세 가지 상태 중 하면 우리는 옆에 밑에다 반드시 뭐 써놔야 되겠어? 고체, 액체, 기체 중 이만하고 똑같은 거라고. 과학에서 말하는 상태는 무조건 고체, 액체, 기체다. 잘했어. 따라서 가는 뭐예요? 그렇지.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됐어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물질에 이 세 가지 상태, 뭐뭐 있다고?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음. 그래서 물질에 고체 상태가 있고, 물질에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얼음을 녹이면은 액체가 물이 되잖아? 그리고 물을 끓이면은 기체가 되잖아? 그리고 얼음이 기체로 날아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물질은 서로 상태가, 즉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그 다음에 기체에서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고체를 생각해보면 고체 입자들은 매우 딱딱하게 규칙적으로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마. 우리는 가까이 붙어 있을 거야. 딱딱. 액체는 야, 우리는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어. 우리는 흐를 수 있어. 조심해. 기체는 야, 나는 엄청 자유로워. 나는 나 건드리는 애들 없어. 난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 자, 그럼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입자의 운동은 누가 제일 빠른가요? 누가 제일 빠르겠어? 입자 운동은. 그렇지, 영우야. 원서봐. 잘했어? 기체가 제일 빠르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이 운동성을 결정하는 거, 이 운동성을 결정하는 건 뭐가 올라가면 운동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잖아.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우리가 열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열을 갖다가 많이 주면 얘들이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 무조건? 온도, 열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주어지면 얘들은 점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결국에는 열 에너지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거죠. 따라서 기체 쪽으로 가는 반응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기체 쪽에서 고체 쪽으로 가는 반응은 반대로 차갑게 냉각할 때 일어나는 반응인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옆에다가 지금 이 상태 변화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준 거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준 거는 언제까? 가열할 때고, 이 파란색으로 표현해 준 거는 냉각할 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기체 쪽으로 가면 돼. 고체에서 어쨌든 기체 쪽으로 가는 건 액체 또는 액체에서 기체 또는 고체에서 기체. 이런 반응이 전부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되겠죠. 왜?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면 네, 기체도 흐른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몸도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열하면 전부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야? 기체 쪽으로 향해서 가는 반응은 전부 물체를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열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까?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가열한 거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가열한 거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가열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야?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되겠죠. 맞나? 외워야 돼,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외울 거야? 야, 가열하는 반응을 외워봐라. 그럼 고체, 액체, 액체, 기체, 고체, 기체 외울 거야? 외우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 안 외우고 어떻게 알아?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게 가장 뜨거울 때잖아. 그러니까 기체 쪽으로 가면 가열한 거잖아. 그럼 뭐야? 고체에서 기체로 간 건 뭐야? 가열이네. 고체에서 액체로 간 건 뭐야? 가열이네. 액체에서 기체로 간 건 뭐야? 가열이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죠. 자, 그러면 이 가열하는 거에 반대, 운동이 느려진다는 건 걔들로부터 열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따라서 냉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가 있냐면 얘는 어디로 오면 되겠어? 얘는 고체 쪽으로 오면 되겠지? 점점 느려져. 아, 춥다. 아, 춥다. 아, 춥다. 운동이 느려진다. 고체 쪽으로 점점 갈수록 이 반응은 어, 점점 느려지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 반응들의 예시들 궁금하죠? 예시는 선생님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냉각할 때는 어떤 반응이냐면 고체 쪽으로 오면 돼.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오거나 아니면 기체가 액체까지 오거나 아니면 기체가 고체로 바로 오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냉각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될 것이고 각각 얘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을 하나씩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부한 다음에 이 예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봐야 돼요. 자, 먼저 가열하는 반응부터 해볼게요. 여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반응. 자,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얼음이 녹는 거,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이 고체고 녹았어. 얼음이 물로 갔어. 버터가 녹았어. 초가 녹았어. 초콜릿이 녹았어. 설탕이 녹았어. 이런 거 다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가는 요 반응,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다 같이 녹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해라고. 요건 외워줘야 돼. 융해. 한자거든, 한자. 한자를 여러분들이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한자 자체로 녹을 융자 융해. 녹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 자, 요거는 쉬워요.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건 기체로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체로 된다, 기화라고 해요.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사라졌어요. 뭐라고 한다고? 기화.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화라고 해요. 기화. 아니,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체로 됩니다. 기화. 자, 그럼 하나 남았죠. 여러분, 선생님,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어. 고체가 기체로 가는 게 뭐 있을까? 본 적 있어. 자, 힌트. 베스킨라빈스 31. 나이스. 아는 친구도 많네. 바로 드라이 아이스예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은, 어, 그 드라이 아이스 좀 멀리 간다고 하면 드라이 30분 이상 간다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 그치?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가만히 놔둬봐.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물이 되지 않잖아. 물이 안 되고 점점점 얘가 하얀 연기 나오죠. 그치? 연기. 그러면서 얘가 크게 작아지잖아. 얘가 뭐냐면, 바로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거거든. 자, 이렇게 요로 날아가는 거를 마치 이 고체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날아가는 걸 우리가 날아갈 승자로 해가지고 승천한다 했잖아, 승천. 고체가 기체로 승천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승화라고 해. 날아갑니다. 하늘로 승천한다 생각하면 돼. 승화. 드라이아이스 어떻게 만드냐고? 바로 이 드라이아이스의 이 물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면 돼요. 드라이아이스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럼 이 드라이 아이스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잖아. 그럼 얘가 기체가 되면 뭐가 될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야. 자, 차이점은 뭐예요? 이 이산화탄소 기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냐 아니면 뭐냐의 차이야. 자, 어떻게 만들래 너희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리만 이해하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모아다가 얘를 차갑게 냉각하면 고체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열을 뺐으면 된다고. 냉각하면 고체가 되고 얘들한테 열을 주면은 날아간다. 산소도 얼릴 수 있어요. 산소도 고체 산소로 얼릴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낮은 온도가 돼야 돼. 그러긴 상당히 어렵죠. 어. 모든 기체는 다 액체로 만들 수 있고 다 고체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 질소 있잖아. 우리 공기 중에 질소 N2라고 불리는 질소가 공기 중에 거의 한 80% 있거든요. 이 질소도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질소 기체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질소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기체야. 얘를 질소 액체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냉각하면 되겠죠? 차갑게 하면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몇 도까지 차갑게 되냐면 마이너스 196도까지 차갑게 하면 얘가 액체가 되거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액화질소예요. 그러면 액화질소라는 게 뭐냐면 액체 질소야. 질소인데 액체야. 얼마나 차갑겠어. 우리는 물에다 손 넣으면은 손이 얼진 않잖아. 근데 액화질소는 이게 몇 도라고? 마이너스 196도라고. 여기다가 여러분 손을 넣는다? 손이 급속 냉동돼요. 손을 딱 빼. 넣었다가 빼. 한 10초만 넣었다가 빼. 그럼 여러분 손이 급속 냉동됐어. 유리처럼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벽에다가 팡 치면은 손이 깨지는 거야. 녹으면 내 손 없어. 아, 무서워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자, 예시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와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이 샤워를 했어요. 세수를 했어요. 물이 증발하죠? 물이 증발하는 건 전부 기화죠. 액체가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잖아.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풀잎에 있던 이슬이 사라졌다. 젖어 있던 빨래가 말랐다. 에탄올이 증발했다. 정말 많죠? 여름에 길에다가 물을 뿌려놨더니 시원해졌다. 물이 증발한 거죠. 기와 예시. 됐나요? 되게 많지? 자, 승화 예시.
승화 예시 방금 설명했죠? 승화 예시는 몇 가지 없어.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아요. 지금 얘기했던 드라이 아이스도 그렇고요. 나프탈렌이라는 물질도 드라이 아이스처럼 승화되고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 요 세 가지.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요 세 가지가 바로 승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는 좀 이따 예시는 하나씩 또 볼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얼어가는 과정. 고체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요 과정. 액체에서 고체로 얼어.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어,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다 같이 응고. 자, 여러분들 똥을 뭐라고 그래? 응가라고 하잖아. 응가. 응? 딱딱한 똥이 된다. 응가. 비슷하죠? 응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응고. 외우기 힘들면 힘을 줘. 응고. 알겠어? 자, 까먹으면 안 돼. 야, 우리 주변에 뭐 있어? 응고. 물을 얼린다. 응? 물을 얼리는 거 응고죠. 그쵸? 이런 거, 응고 예시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간다. 요것도 액체로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액체로 된다는 뜻이야. 자, 기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 되게 많죠. 풀잎에 이슬이 맺혔어. 자, 이슬이 맺히는 게 액화야. 왜냐면,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 액화의 예시들이 상당히 많아, 우리 주변에. 중요한데,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건 전부 액화의 과정이죠. 수증기가 기체니까 물방울이 액체잖아.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건 바로 기체가 액체로 되는 액화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액화들이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자, 풀잎에 공기 중에 떠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은 여기 물방울이 맺혀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이슬.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건 우리가 액화예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 앞에 안개가 가득 꼈다. 안개. 자, 안개도 물방울이거든. 이것도 액화야. 그래서 이슬, 안개 이런 거 액화고. 자, 안경 쓴 친구들. 이게 이제 외우는 것과 이제 예시들을 함께 기억하면 되는데, 자, 안경 썼을 때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분식집가 떡볶이 먹으려고 하면 안경에 이렇게 김 맺히잖아. 그치? 이걸 김 맺힌다고 하잖아. 김. 그러니까 이슬, 안개, 김 뭔지는 알잖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봐. 수증기가 차갑게 냉각이 되면은, 차가워지면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뭐가 되겠어? 액화의 예시가 되지 않겠어요? 어. 자, 마지막으로, 기체가 고체로 바로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똑같이 승화라고 불러요. 이건 이름이 똑같아. 하지만 상태가 반대로 변하는 거야. 요런 승화는 뭐가 있을까? 기체가 고체로 바로 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에나 서리, 겨울철에 자동차에 얼음이 딱 맺혀 있어. 이거는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된 거야. 맞아요. 안경에 김이 만지면 물방울이잖아. 음.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일단은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 상황이 딱 나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추측을 해가지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 이 이름은 알아야 돼. 일단 이름만 알고 111쪽을 보세요. 111쪽에 보면 A, B, C, D, E, F 있잖아. 자, 이름만 알면 되거든. 자, A 해볼게, A. 자, A하고 B는 둘 다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왔다 갔다 변한다? 이름만 알면 돼요. 날아간다. A도 승화, B도 승화. 자, 그 다음에, 자,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F, 이거 뭐야? 아니다. E. E가 뭐야? 녹는다. 녹는 거야. 녹아, 융해. 굳는 거.
응고.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간다. C. 기체로 됩니다. 기화. 액체로 됩니다. 액화. 자, 요거 되면 돼, 요거. 이거 되면 될까요? 이게 돼야 돼. 자, 이거 이름만 알면 돼요. 자, 다 같이 A하고 B는 뭐라고요? 승화. 자, E는 뭐라고? 고체가 액체로 된다. 녹았어. 융해. F. 액체가 고체로 갑니다. F. 굳어요. 응고. 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돼. 기화. 기체로 된다. 기화. 자, D. 기체가 액체로 된다. 액화. 액체로 됩니다. 액화. 되겠어? 요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 요 이름은 외워야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외워야 돼. 다시. 승화, 승화. 고체가 액체로 간다. 녹아요. 융해. 액체가 고체로 갑니다. 액체가 고체로 갑니다. 응고. 액체가 기체로 갑니다. 기화. 기체가 액체로 옵니다. 액화. 태준이 알겠어? 세로미. 돼요? 자, 이거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건지 한번 써보세요. 뭐가 가열할 때야. 가열한다는 건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간다고? 어디 쪽으로 가면 가열하는 거라고? 기체 쪽을 향해서 가면은 가열하는 거라 했지? 그러면 기체를 향해서 가는 걸 찾아봐. 누구야? B, C. 그리고 고체가 액체로 향해서 가는 것도 기체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B, C, E. 그죠? 가열하는 건 누구야? B, C, E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되는 사람. 선생님, 가열되는 게 지금 B, C, E인 거, 선생님, 이거는 쉬워요. 네, 써봐요. 네. 이건 됩니다. 네, 써봐요. 네. 몇 명이나 하나 보자. 자, 선생님, 이거 가열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잖아. 그치? 잘했어. 이 정도면 패스. 오케이. 자, 그러면, 냉각되는 과정은 뭡니까? 써보세요. 냉각되는 과정은 어디로 가면 돼? 고체 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고체 쪽으로 가면 되죠? 자, 써보세요. 뭐지? 고체로 가면 돼. 고체로 가면 돼. 고체로 가면 돼. 그러면 A하고 F는 고체로 가니까 맞는 거고, 기체가 액체로 가는 요거 D도 고체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어렵지 않죠? 뭐예요? A, F, D. A, D, F가 되겠죠? 그렇지. 이거 쉽죠? 비가나, 승혁이, 시윤이, 하진이. 되죠? 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열될 때는 기체를 향해서 가고, 냉각할 때는 고체를 향해서 온다. 요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얘들의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합니다. 중요해. A 이름 뭐라고요? 승화.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모르면 안 돼. 자, A 뭐야? 승화. 날라갑니다. 날라가는 거, 날라오는 거, 날라가는 거, 날라오는 거, A, B 둘 다 뭐야? 승화. 승화, 우리 김승화 말고요. 네, 승화. 자, 그 다음. 고체가 액체로 가는 E. 이거 뭐야? E 써보세요. E. 고체가 액체로 가네? 융해. 그렇지. 융해. 녹는다. 녹는다는 뜻이야. 융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과학의 용어를 생활화해야 돼. 자,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떠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스크림 점점 녹았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속상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녹았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아이스크림이 융해되었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과학 용어의 생활화. 자, 그다음 F 뭐야? F. 굳었어. 응고. 자,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이 똥을 쌀 때 응고를 기억해라.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지. 응고. 자,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 뭐야? 기체로 됩니다.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됩니다. 액화. 자, 기화와 액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예시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겨보세요. 뒤에 나왔다.
자,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하나씩 보면 돼요. 다 아는 거야. 자, 먼저 융해 볼게, 융해. 융해라는 건 녹는 거잖아. 그치? 이제 다 했어, 그래, 녹는 거. 자,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절대 외우지 마. 자, 외우지 말고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런 거야. 야,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린다. 이거 뭐야? 이랬을 때 융해예요. 라고만 말할 수만 있으면 돼. 이게 어려워? 쉽잖아, 그지? 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아,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구나. 그럼 융해지. 자,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된다. 아, 고체가 액체로 됐구나. 융해지. 자, 버터가 녹았네? 고체가 액체로 됐네? 융해지. 초가 촛농으로 녹았네? 융해지. 아이스크림이 녹았네? 융해지. 자, 이게 융해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다 알죠? 자, DM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채팅에 반응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화. 자, 기화에다가 별표 좀 쳐봐. 기화 상당히 중요하거든. 자, 기화라는 건 뭐예요? 기체로 가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로.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건 전부 기화야. 증발이라고 하는 건, 증발이라는 건 바로 기화의 일종인 거죠. 자, 말랐어. 빨래가 말랐어. 물이 끓었어. 알코올이 말랐어. 물이 줄어들었어. 자, 이거 전부 뭐야? 기화. 이거 기화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자, 112쪽이에요. 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다 알죠? 자, 그 다음 이제, 자, 승화. 아까 얘기했죠? 고체가 기체로 가는 승화. 드라이 아이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외워야 되겠다. 냉동실에 넣어놓은, 자,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넣어놨는데, 얼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져요. 물론 항상 있는 일은 아니야. 가끔씩 이런 일이 생겨. 냉동실인데 얼음이 분명히 물로 안 갔는데 왜 작아졌을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얼음이, 냉동실에서 얼음이 수증기로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나오면, 아, 요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특수한 승화구나. 자,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지. 특수하니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 자, 이것도, 이것도 하나. 그늘에 있는, 자, 그늘에 있는 눈사람. 자, 눈사람이라는 건 얼음이죠. 그늘에 있다는 건 얼음이 물로 되지 않는 건데, 물이 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에 있는데 눈사람이 작아졌다? 이것도 냉동실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얼음이 수증기로 날아간 것처럼 얘도 고체가 기체로 변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냉각. 응고 나왔다. 응고. 여러분 좋아하는 응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뭐가 응고일까? 물이 얼었어. 기름이 굳었어.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겼어. 자,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얼음 만드는 게 고드름이잖아. 어, 얼었어. 촛농이 굳었어. 이런 게 뭐야? 다 굳었어. 액체가 고체로 굳었어. 응고지, 응고. 이거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오케이. 자, 액화. 자, 액화 정말 중요합니다. 액체로 변하는 현상 되게 중요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게 액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 컵 표면의 물방울, 안경이 뿌옇게 전부 뭐가 생긴 거야? 물방울이 맺힌 거야. 따라서 이것들은 전부 액화. 자,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오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오는 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수증기가 얼음으로 얼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설이, 성해. 자, 선생님, 설이하고 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이는 자연에 생긴 얼음을 설이라고 하는 거고, 성에는 사물, 물체에 생긴 걸 얼음을 성해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똑같이 얼음이야. 얼음! 여러분, 얼음!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설이, 성해.
자, 상고대. 오징어 게임. 얼음!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승화야, 승화. 자, 상고대가 뭐냐면, 이렇게 겨울철에 이런 높은 산에 가면은 얼음에 막 눈꽃이 피었다고 하잖아,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나무에 얼어붙은 승화다. 이런 거 예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은 물이 뭘로 바뀌죠? 수증기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물이 수증기로 한번 바뀌겠죠? 이 바뀌었던 수증기가 요 부분은 수증기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수증기야. 그랬다가 다시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김이 나타나거든? 눈에 보이는 순간 얘는 뭐냐면 얘는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끓이면 물이 기체로 바뀌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밖에 나와서 식으면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화와 액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물을 끓일 때 밖에서 보이는 김이에요. 네, 증기기관차도 비슷한 거예요.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이런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리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숙제를 낼 테니까 그걸 통해서 선생님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설명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추리를 해서 그게 과학적 사고거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아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너 낙서하려고 그러지? 아이씨, 또 시작됐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주고 가세요. 네, 바이바이.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바이바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